215쪽에 역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역함수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역함수는 역자가 한자로 바꿀 역자죠. 그래서 함수 이제 정의역과 취역이 바뀌는 걸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x와 y가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어. 이게 예를 들어 보면 x 집합이 1, 2, 3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입니다. 그 함수를 f라고 놔볼게요. 이게 2, 4, 6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이 1을 쏘고 2가 4를 쏘고 3이 6을 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는 이제 f라는 함수죠. 이게 1이 f 타고 나오면 2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근데 이 역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 보여요.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의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역방향. 자, 2, 4, 6이 있는데 이 원래 함수가 자, 이쪽 방향은 f라고 한다면 이쪽은 역함수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 그러면 1이 2를 쐈으면 2는 1을 쏘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2는 1을 쏘는 겁니다. 2는 1을 쏘고 그 다음에 4는 2가 나오고 6은 3이 나오는 거. 우리는 이것을 f의 역함수라 부르는 겁니다. f의 역함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위에 쓰죠. 이것을 f의 역함수 이렇게 읽든지 인버스 f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인버스 f 역함수란 뜻이에요. 그냥 f의 인버스라고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f라고 읽기도 하고 f의 역함수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f의 역함수. 그럼 이건 뭐냐면 2가 역함수 타고 나오면 1이 나온다는 거죠. 2가 역함수 타오면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4가 역함수 타면 2가 되는 거고 6이 역함수 타면 3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것을 역함수라 부른다는 거죠. 봐봐. 그래서 봐봐. 1이 여기서 봤을 때 1이 f 타면 2죠. 이게 x고 이게 y거든요. 그럼 반대로 2가 역함수 타면 1이 되는 거죠. 자, 2가 역함수 타면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그것을 문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x에 여기 있는 원소가 x라고 생각해 보고 y에 있는 원소가 y라고 생각해 봐요. 요렇게 가는 게 f라고 보면 되고 요렇게 역함수로 가는 역방향으로 가는 게 역함수야. 그죠? 이렇게 요거 y입니다. y를 봤을 때 그러면 뭐가 되냐면 x가 f 타고 가면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 y는 x가 f 타고 가면 y가 되는 거니까 y는 fx라는 식이 나와요. 또 반대로 역함수 탈 때는 y가 역함수 타면 x가 되기 때문에 x는 여기다 쓸까요 따로? 다시 자, 여기에서 x가 f 타고 가면 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y는 fx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y가 역함수 타면 x가 나오기 때문에 y가 역함수 타면 x가 나온다. y가 그 역함수 타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y가 역함수 타면 x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 잘 보면 어떻게 해요? x, y가 바뀌었죠. 지금 x, y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f의 역함수 어떤 a가 이렇게 b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역함수 a가 역함수 타토니 b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가 f 타게 되면 a가 나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거이면 자 우리가 a가 역함수 타면 b가 나왔다는 것은 b가 f 타면 a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어. 뭔 말이냐면 a가 역함수 타면은 자 역함수는 이 방향이지. 역함수 타면 b가 나왔으니까 b는 f 타면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역함수 타면 b가 나왔으니까 a가 역함수 타면 b가 나왔으니까 b는 f 타면 a가 나온다. b는 f 타면 a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역함수가 떨어지면은 x, y가 서로 바뀐다. 또는 역함수가 붙으면은 x, y가 서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역함수가 떨어지면 x, y가 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게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함수는 모두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이 있어요.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 2, 3, 뭐 4, 5, 6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게 되면 이게 이제 1은 5 쏘고 1은 4 쏘고 3은 6 쏘게 되면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역함수는 4는 2 쏘고 5는 1 쏘고 6은 3 쏩니다. 그럼 역함수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역함수 성립해요. 그런데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쏘도 볼까요?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1은 5 쏘고 2는 5 쏘고 3은 6 쏘면 F는 성립하거든요. 뭐 모든 X에 대해서 하나 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자, 이 방향에서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 방향은 함수가 돼요. 이 방향은 성립해요. 왜냐면 1은 모든 X에 대해서 X 값이 하나만 쏘면 되는 거니까 돼. 1은 5 쐈고 2도 5 쐈고 3도 6 쐈으니까 하나 쏘면 되거든요. 근데 역함수를 한번 봐봐요. 역함수. 역함수를 보게 되면 5는 1과 2를 썼네. 아,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함수면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돼요. 반대로 되는 거니까 x, y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요 놈이 쏘는 애들이고 얘는 받는 애들이야. 근데 5가 두 놈을 썼잖아.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역함수가 왜 얘는 존재했고 얘는 존재하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얘는 F에서 봤을 때 이게 1대1 대응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자,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하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 안 했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1대1 하나씩 대응해야지만이 역으로도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가 지금 1대1 된 게 아니라 두 놈이 한 놈을 써버리면 나중에 역으로 갈 때는 한 놈이 두 놈을 써버리기 때문에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은 그래프상으로 어떤 거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저기서 봤을 때 우리가 1, 2, 3이 있어요. 2, 4, 6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이 F야. F인데 그럼 fx라고 놓으면 이게 x고 이게 y야. x고 y인데 x를 이게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냐? 이렇게 되면 이런 관계에 있죠. 두 배의 관계에 있는 거죠. 두 배 관계에 있다. 근데 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야 돼. 역함수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가 자, 여기가 이제 요 관계가 fx를 y로 놔요. y는 2x인데 자,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x와 y를 바꿉니다. x와 y를 change x와 y를 바꾼다는 거죠. 그럼 x와 y를 바꾸면 y가 x 되고 x가 y 돼요. 그 다음에 y는 정리해줘요. y는 정리해주면 2분의 1 x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 여기가 f의 역함수는 2분의 1 x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6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는 2x에서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x와 y를 바꿔준다. 왜냐하면 x가 y 되고 여기서 이 y가 x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x, y가 바뀌기 때문에 x, y 문자를 바꿔줘서 y가 x 되고 x가 y로 바꿔준 다음에 y는 정리해주면 그 함수가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 그래서 y는 다시 f의 역함수라 써서 이 역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바꾸고 y는 정리해주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69번에 보면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봅시다. 우리가 뭐냐면 1, 2, 3이 있는데 4, 5, 6, 7 있어요. 자, 1이 4고요. 그 다음에 2가 6이고요. 3이 5입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 남는 애가 있잖아. 그럼 남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냐면 봐봐. 1이 갈 때는 하나 쏘는 거 맞아. 근데 역으로 쏴보자. 여기서 얘가 얘를 쏘는 거야. 그러면 4는 1쐈지. 됐어요.
5는 3, 4치 됐어요. 6은 2, 4치 됐어. 근데 7은 못 썼잖아. 그럼 함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x가 다 써야 되는데 하나 써야 되는데 뭐 안 썼잖아. 그러니까 역으로 된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는 치역이 있으면 안 되겠, 남는 공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 보게 되면 1, 2, 3, 4, 5, 6이 있어. 이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 1은 4, 2는 5, 3은 6 함수 되고 거꾸로 4는 1, 5는 2, 6은 3 함수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디귿. 디귿은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럼 얘가 쭉 증가하면 1대1 대응이 된다겠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다 내려오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증가하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니은.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내려오다가 같은 값이 나오죠.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같은 값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 돼요. 자, 그 다음 71번 역함수 구하는 방법론. 71번 역함수 구하면 y는 3x 더하기 2인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xy를 바꾸라고 했어요. 자, xy를 바꿔라. change해라. change해라 라는 겁니다. xy를 change하게 되면 y가 x 되고 x가 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정리해주면 돼. y는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y는 x-2고 따라서 정리해주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게 역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xy는 체인지 해주고 y는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xy를 바꿔주고 y는 정리해주면 역함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역함수는 y하고 xy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그래프로 얘기해보면 y = x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 보겠습니다. fx가 2x 더하기 1인데 더하기 1일 때 1번 f의 역함수 5는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해도 돼. 어떻게?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fx 대신에 y라고 써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y를 바꿉니다. 그럼 y는 x가 되고 x는 y가 됩니다. 그래서 2y는 x-1이 되는 거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자, 이 역함수 식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 5. 이게 지금 f의 역함수 x가 돼가지고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5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2분의 5 빼기 2분의 1은 2분의 4,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예요. a는 2인데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역함수를 이 a 하나 구하자고 역함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역함수의 성질을 쓰면 되거든요. 우리가 뭔 말이냐면 이게 5가 역함수 타고 a가 나왔다는 것은 5가 여기 있고 역함수를 타서 a가 나왔다는 얘기,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가면 f, 이 방향으로 가면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a가 f 타고 가면 이게 f 타고 가면 얘가 되는 거고 5가 역함수 타고 가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역함수가 떨어지면서 이 xy가 바뀐다라고 했죠. 이렇게 바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에서 역함수가 떨어지고 xy가 서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fx식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그게 5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xx식에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a 더하기 2a는 4가 되니까 a는 2다. 이렇게 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역함수를 구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자, 여기다가 역함수를 구해서 f에 역함수 5를 집어넣어서 2를 구하는 것보다 얘 역함수의 성질, f의 역함수 5가 a면은 f의 a는 5가 된다. 역함수가 떨어지면서 xy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fa가 5면은 5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5다. 라고 풀어주면 돼요. 이게 a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5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을 쓰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f의 역함수 b가 5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역함수 성질에서 이게 역함수가 떨어지고 x, y가 바뀌라고 했죠. f의 5는 b가 된다라는 거죠. f의 5는 b가 된다. 자, 5를 집어넣는데 b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f의 5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자, a, b 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1이 안 되어있네요. 5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b는 11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b는 11이 돼요. 그 다음 75번 보겠습니다. 75번 보면 fx는 ax 플러스 b인데 f의 역함수 마이너스 1은 1이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3은 2라겠어요. 자, 이거 이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f의 역함수 1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의 역함수 마이너스 1이 1이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역함수가 떨어지고 x, y가 서로 크로스 된다고 했죠. 바뀐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떨어지고 f2가 3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요것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2a 더하기 b는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잖아. 빼버리면 2a 빼기 a는 a가 되는 거고 b에서 b 빼면 0이 되는 거고 3에서 마이너스 빼면 4가 됩니다. 그럼 a가 4이기 때문에 넘기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 fx는 어떻게 되냐? fx는 a가 4x이니까 4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역함수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역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역함수 하나 구하자고 이거 구하지 말고 이 역함수가 되게 하는 값을 얘처럼 역함수가 되게 하는 값을 a나 뭐 k로 넣는 겁니다. 나는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 역함수의 역함수 1의 역함수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을 k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을 써요. 어떤 성질이 있죠? 역함수가 떨어지고 바뀐다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k 빼기 5는 1이 돼가지고 4k는 6이 되고 k는 2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역함수의 성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역함수가 떨어지면서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